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잊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은 치욕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고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공포스러운 날일 수도 있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순간이라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강하게 뇌리에 남아 평생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보자분의 아버지와 관련한 끔찍한 기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겪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저희 아버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워낙 가정적인 분이시고 저에게 있어서는 친구 같은 역할도 하실 만큼 관계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만큼 성격도 쾌활하신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좋은 고등학교에 가셔서 자취도 하시고 그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일구신 참으로 성실한 분이시죠.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본가에 절대로 가지 않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 조부모님을 뵈러 갈 때면 항상 그 근처에 펜션을 잡고 만나거나 차에 태워드리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식으로 만나셨습니다. 절대로 본가에 가실 일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큰 문제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가끔씩 할머니 댁에 가서 놀다가 잠도 자고 올 때도 있었거든요.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여쭤봐도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저 어린 시절부터 안가 버릇하다 보니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얼버무리셨습니다. 사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쓸 내용은 그 이유에 대한 겁니다. 그날은 어머니와 제가 시골에 내려가 1박 2일로 자고 오는 날이었는데 마루에서 다같이 식사를 하다가 문득 마루 위에 붙어있는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엄청 오래되어 보일 정도로 색은 바래져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붙인 것 같았죠. 가끔씩 친구들 집에 놀러가다 보면 현관문에 붙어있는 복을 바라는 부적인 줄 알았는데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 집에서 그걸 처음 본 건 아니었지만 뭔가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할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순간적으로 눈빛이 살짝 흔들리시더군요. 옆에 있던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을 정도로 말이죠. 한 번 더 여쭤보니까 그냥 복을 불러오려고 붙여놓은 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대뜸 나범이 저것 때문에 집에 못 오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왜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편지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껏 너무 궁금했다고 대체 왜 그런 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할머니께서는 이제는 어머니나 저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귀신한테 시달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 안 오는 거다 라고 말이죠. 이게 뭔 소린가 싶으면서도 궁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일단은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똥 싸다 만 것처럼 답답한 마음만 남았는데 설거지를 할 때 옆에서 거들면서 할머니께 더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어머니도 궁금하셨는지 같이 여쭤보셨고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꽤나 충격적이었고 섬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12살이었던 해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애들과 매일매일 놀러 다니셨고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곤충이나 물고기도 잡고 아무튼 엄청나게 노셨다고 합니다. 원래도 그렇게 노는 분위기이고 동네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러라고 냅두셨대요. 그러던 중 하루는 할머니께서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윗집에 사는 순천댁의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오더랍니다. 뭔 사단이라도 난 것처럼 뛰어오는데 필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할머니도 덩달아 뛰셨대요. 지금 영식이 큰일 났다고 빨리 오라고 소리를 치는데 놀라서 뛰어가 보니까 집 마당에 있는 탁자 위에 아버지가 누워있고 주변에 어른들이랑 애들이 있더랍니다. 뒤따라오던 할아버지도 놀라셔서는 왜 이런 거냐고 물으니까 아이들 말로는 산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영식이가 쓰러졌고 거품을 물었다고 했죠. 정신을 못 차리고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데 다행히 숨은 쉬고 있어서 당장 병원은 가지 않고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들어봤대요.
사슴벌레를 잡겠다고 동네 애들이 다 같이 산에 올랐는데 다들 흩어져서 벌레를 찾았답니다. 근데 저 앞에 가던 아버지가 갑자기 픽 쓰러졌고 기절해버렸다는 거죠. 아무런 전조 증상이나 원인도 없었고 그저 아버지께서 깨어나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20분 정도가 지나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자마자 겁에 질려서는 주변을 막 둘러보더니 "엄마, 그 여자 어딨어?" 라고 벌벌 떨면서 말하더래요. 할머니 표현으로는 꼭 쥐약 먹은 것처럼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는 잔뜩 겁에 질려서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계속 여자를 찾더랍니다. 당연히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까 일단 방으로 데려가서 눕히고 물부터 먹이셨대요. 한참이 지나도 계속 창문이나 문을 보고는 정말 누가 오는 것 마냥 두리번거리는데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대체 누가 따라오는데 자꾸 그러냐고 물으셨죠. 그나마 좀 나아졌는지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침이 질질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말하고 있어서 계속 입을 닦아주셨다고 하시더군요. 벌레를 찾겠다고 다른 친구들보다 외진 곳을 찾아 나무를 살피고 있는데 저 앞에 웬 사람 같은 게 가만히 서서는 본인을 보고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여자처럼 보이는데 저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머리가 위아래로 길쭉하더랍니다. 꼭 메뚜기처럼 머리가 위아래로 길게 늘려져 있었는데 긴 머리카락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길더래요. 그런데 그 여자가 씩 웃으면서 아버지 쪽으로 천천히 오는데 이게 걷는 게 아니라 날아오더라는 거죠.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졌는데 바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말하더랍니다. "아가,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너 먹어도 될까? 다리 하나만 뜯어가도 될까?" 도저히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그 여자 얼굴을 보다가 눈 떠보니까 마당이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는 전혀 영문을 모르시고 짐작가는 것도 없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셨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마다 그 여자가 왔다고 난리를 치셨답니다. 아니, 벌건 대낮에도 대문 앞에 그 여자가 있다고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럴 때마다 침을 질질 흘리고는 기절을 하는데 매일매일이 고통이었답니다. 방에 밖에서는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 저 여자가 이제 들어오려고 한다. 제발 저 여자 좀 쫓아달라" 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니까 필시 귀신이나 헛것에 쓰인 거라고 결론이 났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놈 살리시겠다고 생각하고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무당을 찾았고 집에서 거의 2시간 거리에 있는 당집에 가서 무당을 데려오셨답니다. 전답이라도 팔 생각으로 갔는데 다행히 어린아이가 고생한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받진 않았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앞장서고 뒤에 따라오던 무당이 어느샌가 할머니보다 앞에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멀리서 집이 보일 때 딱 자리에 멈추더래요. "저 썩어질 년이 알을 괴롭힌다고 저 서서 뻗대고 있구만.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려니 도끼만 남아서 산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는데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어딜 기어 들어가냐고 호통을 치는데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볼 정도였대요. 곧장 집으로 들어간 무당이 아버지를 보고는 "걱정 말라고, 이 할미가 다 해결해 줄 테니 혹시 그것이 들어오려고 하거나 눈에 보이거든 곧장 방 안으로 숨으라고 했답니다. 진짜 신기했던 건 그년 털을 찾아야 한다면서 밖으로 나서는데 산이라고만 말해줬는데도 용케도 아버지가 기절한 장소를 걸어 올라가더라는 거죠. 거기에 도착하고는 한참을 낙엽들을 뒤적이다가 쇠막대기 같은 걸 손에 쥐고는 이게 그년의 털하고 말했고 옷깃을 숨기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약간 답답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귀신이 살아생전 쓰던 비녀를 찾아냈고 이것만 쥐고 있으면 절대 못 괴롭힐 거라고 하더래요. 그럼에도 지독한 악귀들은 끝까지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비방을 쳤는데 대문, 마루, 화장실, 뒷마당 등 꼼꼼하게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따라온 남자에게 뭘 가져오라고 시키고는 또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는데도 당장 아들내미만 보이고 제발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고 하셨고요. 1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무당과 남자가 같이 마당으로 들어왔고 꼭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커다란 망나니 칼을 땅에 떨어뜨리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뭔가를 바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한참을 말하다가 칼을 쥐고는 마당 이곳저곳에 휘둘렀답니다. 같은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마당 한가운데 멈춰섰는데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대신 지켜야 할 것을 일러줄 테니 꼭 하라고 말씀하셨죠. 무당이 말한 지켜야 할 것은 단 2가지였는데 앞으로 한 달간은 절대로 아버지가 저녁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나가겠다고 난리를 칠 텐데 힘을 써서라도 절대로 나가게서는 안 되고 자고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달만 고생하라고 했죠. 또 부적을 절대로 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매일매일 부적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붙여놓은 5개 모두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더랍니다. 앞길을 본인이 처리하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절대로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빈틈을 주는 순간 끝이라고 덧붙였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이 한 달이 가장 힘들고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꿈이었다고 하지만 오밤중에 엄마가 고구마 까놨으니 나오라고 한다던가 새벽에 친구들이 대문 밖에서 부르는 등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나오게끔 불러내더라는 거죠. 아버지도 저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자꾸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막아주셨고 대문 앞에 가서 쌍욕을 하시는 등 아버지 지키겠다고 가진 노력은 다 하셨다고 하고요. 본인은 어머님 아버님에게 이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매달 꼬박꼬박 찾아뵙게 된 이유가 그때 일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을 더 열심히 챙기는 것도 이때의 영향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너무나도 무서웠던 그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전혀 잊혀지지는 않았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서 고등학교도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을 알아봤던 거고요. 아직도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시는데 아주 가끔씩 잊을만 하면 꼭 그 여자가 꿈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쫓아오는 건 아니고 그저 안 좋은 기억의 회상이라고 하시고요. 나중에 시골집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도 부적은 5개 모두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직도 매일 확인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보수 작업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산에 있는 악귀가 어린 아버지에게 붙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비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최소 100년은 묵은 귀신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무당분이 잘 해결해 주셔서 지금껏 살아계시는 거겠죠. 생각보다 산에 무서운 귀신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산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귀신들도 많은 건데요. 특히나 기가 약한 어린아이들은 산에 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처음 그 귀신을 마주했을 때를 상상하니까 참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